거기 누구시죠? 아이한테서 떨어지세요. 새로운 학교로의 전근 첫날. 짐도 풀지 못한 서연의 귀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학교 앞 사거리에 이상한 노인이 아이들을 붙잡고 있어요. 벌써 세 번째예요. 며칠째 같은 자리에 서 있다는데. 학부모의 민원에 서연은 헐레벌떡 교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횡단보도 앞에는 웬 덥수룩한 수염의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빛바랜 모자와 낡은 점퍼. 아이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확인하듯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금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너무 걱정은 마세요. 그때 갑자기 서연의 눈에 이상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노인은 초록불이 켜지자 아이들을 건너게 합니다. 그러다 엉뚱한 골목으로 가려던 아이의 어깨를 툭 건드리죠. 마치 그 아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미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거기 아니다. 방향을 바꿔주는 그 모습. 아이들을 돕는 건지 통제하는 건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노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학교 관계자 아니시면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는 대답 대신 깊게 눌러쓴 모자 아래로 서연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아이들이 무서워해요. 이제 그만 가주세요. 그는 거친 한숨을 몰아쉬더니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떠한 변명도 화도 내지 않은 채 마치 이런 말을 이미 수없이 들어본 사람처럼요. 정말 이상한 사람이네. 대체 왜 저러고 있는 거야. 멀어져가는 뒷모습을 보며 뒷목이 서늘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날 서연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노인이 아이들을 따라다닌 게 아니라 매일 같은 장면을 확인하고 있었다는 거려. 또 오셨네요. 어르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백발의 노인은 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듯 매일 정확히 같은 시간에요. 한참 침묵하던 노인은 낮게 입을 열었습니다. 한정우. 무심히 이름만 말하고 학교 정문을 떠나지 않았죠. 비가 쏟아지는 오후. 그는 신발끈이 풀린 아이를 세워 꼼꼼히 끈을 묶어줍니다. 길을 잃고 두리번거리는 아이는 방향을 짚어주기도 했죠. 심지어 어느 집 골목으로 들어가야 하는지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집 방향을 바꾸려 하자 정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마치 정해진 길에서 벗어나는 걸 견딜 수 없다는 듯이요. 그 할아버지 말이에요. 정말 괜찮은 거예요? 애들 사진 찍는 거 보신 분 없나요? 학부모들의 시선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단톡방에는 흉흉한 소문들이 쉼없이 올라왔죠. 누군가는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까지 나옵니다. 서연은 수상한 노인을 그대로 둬선 안 된다며 압박을 받습니다. 조용히 창밖으로 정우의 뒷모습을 관찰했습니다. 정말 알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걸까? 결국 서연은 더는 참지 못하고 정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우가 가슴을 움켜쥐며 심한 기침을 쏟아냈습니다. 위태롭게 흔들리던 손에서 하얀 봉투가 떨어졌죠. 서연은 떨어진 물건을 주우려 몸을 숙였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낯선 약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구겨진 종이 한 장이 함께 들어 있었죠. 오래 접었다 편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요양원 입소 서류가 있잖아.
서연은 서류에 적힌 날짜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입소 예정일은 바로 다음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벽면칸에는 말기 폐질환이라는 5글자가 선명했죠. 함부로 보지 마셔. 정우는 거친 숨을 내쉬며 서류를 빼뜩 가져갔습니다. 그러고는 젖은 어깨를 떨며 돌아섰습니다. 어르신 몸이 많이 안 좋으신데 쉬셔야죠. 정우는 대꾸는 하지 않고 발걸음을 돌리면서도 몇 번이나 학교 정문 쪽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곧 떠날 사람의 눈빛 같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직 끝내지 못한 일이 남아있는 사람처럼요. 나영아, 이나영, 어디 있니? 비가 그친 오후. 학교 뒤편은 비명 섞인 외침으로 가득했습니다. 공사장 가림막이 쓰러지고 흙더미가 쏟아져 길은 난리가 났습니다. 서연은 엉망이 된 구두로 진흙탕을 뛰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애가 안 보여요. 분명 이쪽으로 뛰어가는 걸 봤는데. 아이 엄마는 울먹이며 핸드폰을 놓지 못했습니다. 학부모들은 무너진 집안 근처를 헤매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나영의 이름이 비어버린 골목을 공허하게 울리고 있었죠. 그 시각 정우는 이미 붕괴 현장 깊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을 이미 여러 번 겪어본 사람처럼요. 기침이 터져나올 때마다 가슴을 부여잡으며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여긴 아니야. 애들은 이 길로 가. 그는 마치 모든 경로를 다 알고 있다는 듯 주저없이 움직였습니다. 정우는 확신에 찬 눈빛으로 좁고 어두운 공사장 틈새를 뒤졌습니다. 무너진 배수로 옆. 웅크리고 울던 아이가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안 돼. 거긴 안 된다. 정우는 아이의 팔을 붙잡아 재빨리 몸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때 위태롭게 흔들리던 담벼락 조각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담벼락을 본 순간 그는 반사적으로 몸을 틀었습니다. 아이를 밀어내듯 밖으로 보낸 뒤 그는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안 된다. 또 놓치면 안 돼. 정우는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무언가 떠오른 듯 아이의 가방끈을 필사적으로 붙들고 있었죠. 손끝이 하얗게 질릴 만큼 놓지 않으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서연과 사람들이 달려왔을 때 정우는 이미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어디 다친 데 없나? 그는 희미한 정신에도 나영이가 서 있는 곳을 가리켰습니다. 정우의 시선은 끝까지 아이의 발끝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병원으로 긴급히 이송되었죠. 사람들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멀어지는 구급차를 바라봤습니다. 조금 전까지 그를 신고하자던 사람들조차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정우가 떨어뜨린 낡은 가방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 안에서 묵직한 무언가가 손끝에 걸려왔죠. 진흙 묻은 가방 틈에서 반쯤 드러난 낡은 카드 한 장. 서연은 무심코 그 이름 부분을 닦아냈습니다. 이분이 우리 학교 선생님이었다고? 서연은 가방 속에서 꺼낸 낡은 카드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진흙을 닦아내자 서연이 근무하는 학교에 이름이 박혀 있었습니다. 차가운 가로등 불빛 아래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낡은 교직원 출입증을 조용히 가방에 넣었습니다. 도대체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날 저녁, 서연은 아무도 없는 학교 자료실로 향했습니다. 텅 빈 복도에는 자신의 발소리만이 무겁게 울려 퍼졌죠. 먼지 쌓인 캐비닛을 열어
오래된 기록들을 하나씩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서류 뭉치 사이에서 낡은 신문이 툭 떨어졌습니다. 집중호우로 하굣길 초등생 6명 실종. 1994년 7월에 발행된 지역신문의 일면 기사였습니다. 기사에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고개를 숙인 남자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40년 전, 훨씬 젊었지만 분명한 정우의 얼굴이었죠. 사진 속 정우 옆에는 젖은 우산을 든 아이 6명이 서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서연은 더 깊숙한 서랍을 열어보았죠. 숨을 죽이며 그의 담임 일지를 찾아 펼쳤습니다. 손때 묻은 종이 위로 정우가 남긴 삐뚤삐뚤한 글씨들이 보였습니다. 내일 비가 더 온다고 한다. 아이들의 우산 꼭 확인할 것. 서연의 손가락이 다음 페이지의 기록 위에서 멈췄습니다. 사고 당일인 7월 19일의 기록은 단 한 줄뿐이었습니다. 오늘은 하굣길까지 꼭 확인해야겠다. 그 아래로는 어떤 기록도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문장 이후로 일지는 비어 있었습니다. 몇 군데는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를 흔적에 글씨가 번져 있었죠. 정우의 시간은 그날 그 하굣길에서 멈춰 서 있었습니다. 서연은 텅 빈 자료실 한가운데서 일지를 품에 안았습니다. 정우는 아직도 그날의 하굣길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는 병실에서 혼자 숨을 버티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정우는 다시 학교 앞 횡단보도에 나타났습니다. 병원에서 막 퇴원한 듯 안색은 유난히 창백했습니다. 서연은 미리 준비한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정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정우는 평소처럼 멀리 골목 끝만 바라봤습니다. 서연은 곁에 서서 그가 평생 지켜온 하굣길을 함께 응시했죠. 선생님은 40년 동안 한 번도 퇴근을 못 하셨던 거네요. 정우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소. 낮고 굳은 목소리. 마치 40년 동안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으려 버텨온 사람 같았습니다. 자료실에서 선생님 일지 봤습니다. 7월 19일 이후로 아무 기록도 없더군요. 서연의 떨리는 목소리에 정우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평생 오해와 비난만 견뎌온 눈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는 말없이 서연이 건넨 컵을 두 손으로 감싸줍니다. 눈만 감으면 그 빗소리가 들려서 도저히 집으로 발길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정우의 마른 입술에서 억눌린 슬픔이 새어나왔습니다. 서연은 정우의 젖은 눈을 보며 차분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선생님, 오늘 애들 다 무사히 집에 갑니다. 이제 그만 확인하셔도 돼요. 서연의 말에 정우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노을이 지기 시작한 하늘은 붉고 맑았습니다. 그날도 이렇게 해만 떴어도 내가 다 보냈을 텐데. 내 손으로 한 명씩 다 대문 안으로 밀어 넣어줬을 텐데. 그날 이후 저는 단 하루도 출석 체크를 끝낸 적이 없었습니다. 낮고 갈라진 목소리가 작게 새어나왔습니다. 컵을 쥔 채로 아이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나영이가 밝은 목소리로 달려옵니다. 아이는 고사리 같은 손을 뻗어 정우의 주머니에 알사탕을 넣었죠. 할아버지 덕분에 저 무사히 집에 갔어요. 이제 하나도 안 무서워요.
내일 또 봬요. 정우는 아이의 머리를 투박한 손으로 조심스레 쓰다듬었습니다. 나영이는 해맑게 웃으며 횡단보도를 건너 달려갔습니다. 손을 흔들며 널리 엄마의 품으로 뛰어가는 아이. 정우는 그 모습이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않았죠.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정우의 입가에 작은 안도의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다 들어갔구나. 작은 한숨을 내쉬자마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횡단보도 건너편에서 학부모들이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정우를 신고하자며 앞장섰던 사람도 섞여 있었죠. 그들은 들고 있던 낡은 나무 의자 하나를 정우의 뒤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어르신, 아니 선생님. 이제 서 계시지 말고 여기 좀 앉으세요. 차마 정우의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한 채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약봉투와 따뜻한 캔커피를 손에 쥐어주었죠. 정우는 예기치 못한 온기에 당황한 듯 손끝을 떨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너무 모진 말을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모두가 정우의 마른 손을 차례로 맞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정우는 흐릿한 눈으로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찬찬히 뜯어보았죠. 40년 동안 차가운 시선만 견뎌온 시간. 노인의 어깨 위로 따뜻한 위로가 내려앉았습니다. 아닙니다. 아이들만 무사하면 저는 괜찮습니다. 정우는 의자에 앉는 대신 등받이를 짚고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여전히 시선은 다시 아이들이 사라진 골목 끝을 향해 머물렀습니다. 이제 아이들 다 갔어요. 선생님도 이제 집에 가셔야죠. 서연은 정우의 마른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주며 속삭였습니다. 따뜻하고 낮은 목소리로 퇴근을 권했죠. 정우는 처음으로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정말 다 들어갔습니까? 오늘은 빠진 아이 없습니까? 그는 신발코를 만지작거리며 서연에게 몇 번이고 확인을 구했죠. 서연이 확신에 찬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출석 완료입니다, 선생님. 정우는 그제야 팽팽하게 긴장했던 어깨의 힘을 툭 풀었습니다. 남은 아이들은 제가 챙기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정우 선생님. 서연은 정우를 향해 몸을 돌려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정우는 서연의 호칭에 멈칫하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우의 눈가가 다시 한번 붉어졌습니다. 마치 이제야 정말 퇴근 허락을 받은 사람처럼요. 그는 평생 몸에서 떼지 않았던 낡은 모자를 벗어 가슴에 얹었습니다. 오래전 미처 마치지 못했던 종례 인사를 이제야 건네는 듯한 모습. 길고 길었던 하굣길의 끝에서 정우는 처음으로 학교 정문을 등지고 돌아섰습니다. 40년 동안 멈춰 있던 시간이 그날 처음으로 앞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괜찮으셨다면 다음에 또 조용히 뵙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